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1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각사소 계산 1번 사례 볼게요. 영리내국법인 21기 각사소 계산이고요. 여기 거래 내용 나와 있네요. 같이 분석이랑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이 1억 원 있네요.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1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계산 시작하면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500만 원을 대손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했네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이 500만 원 신고조정사항으로 송금 산입해줍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따른 준비금 1천만 원을 결산사항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되어 있죠.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1천만 원도 신고조정사항으로 송금 산입해줍니다. 그리고 단기초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지분율은 10%였고요. 이 발행주식을 3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근데 단기 중 비상자 법인이 파산했네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행주식 파산은 결산 조정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계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재무상태표에 2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품은 부패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 말 처분 가능한 시가 200만 원이며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네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넘어갑니다. 일시상각 충당금은 송금 산입 한도액은 600만 원이나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시상각 충당금 신고조정사항에서 600만 원 송금 산입 계산해 줍니다.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은 400만 원이나 결산상 비용에 계상하지 않았네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인 경우 결산 조정사항이었죠. 자, 퇴직연금 충당금은 신고조정했었고요. 그쵸? 넘어가고요. 21년 4월 3일 그러니까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수용차니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이죠. 결상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네요. 이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정액법 5년으로 계상했죠. 그래서 2천 곱하기 0.2 곱하기 12분의 9 해줍니다. 4월 3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300만 원 송금 산입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익 1억 원에서 자, 송금 인식한 거 다 차감하면 각사소 7,600만 원 나오네요. 해당 항목들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파산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그리고 파손 부패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이건 다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자, 각사소 계산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누락한 회계처리를 최소화하여 장부에 반영한 경우, 그리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나눠서 계산하는 거네요. 그럼 장부에 미반영한 경우부터 볼까요? 자, 회계처리 누락 내용인데 장부에 미반영한 경우입니다. 자, 시험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원가 1천만 원이 회계처리 누락되어 있네요. 송금 산입해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요. 자,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 500만 원 있고요. 폐기 전 장부가액 500만 원입니다. 근데 회계처리 누락한 거니까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상관없죠. 자, 사원 급여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미지급급여 300만 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된 거 800만 원분 있네요.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사항이었죠. 홍수로 인해 파손된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400만 원 있습니다. 자, 재난재해로 인한 유형자산의 평가손실도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기타 자료 한번 볼까요? 회사가 제시한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 1억 원 있네요. 이 1억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 2천만 원 있네요. 자, 송금 불산입 해줍니다. 가산 조정해서 법인세 비용 2천만 원 송금 불산입, 자, 기타 사유출 해줍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1,800만 원을 설정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거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설정해줍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준비금 1,800만 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해줍니다. 그러면 가산조정 2천만 원, 차감조정 3,100만 원 있겠네요. 그럼 1억 더하기 2천만 원 빼기 3,100만 원 하면 각사소는 8,9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장부에 최소화해서 반영한 경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조정 사항은 결산에 반영하고
신고 조정 사항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폐기 손실 반영했겠죠. 이 폐기 손실 회계 처리 누락됐는데 자, 최소화하여 반영했으니까 이거는 장부상에 적었겠죠. 그래서 폐기 인식해 줍니다.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 1,000원 비만가 납둬서 499만 9천원 이제 송금으로 인식해 주고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 이것도 이제 장부에 계상했겠죠. 800만 원 인식하고요. 파손된 유형자산 평가손실 이것도 장부에 넣었으니까 400만 원 인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8,300, 1,000원이 됩니다. 저희 가산조정, 차감조정 아까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각사손은 7,200, 1,000원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회계처리 누락액을 장부에 반영한 경우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의 각사소 차이는 자,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8,900만 빼기 7,200, 1,000원 빼면 1,699만 9천원 나오는데요. 이 1,699만 9천원이 즉 결산조정 사항 금액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유출된 입금 산입액의 귀속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그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우리는 소득처분을 해요. 그리고 사회 유출된 입금 산입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합니다. 자, 법인이 합병과 같은 거래자본으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그 이익이 입금에 산입되는 경우로서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 입금 산입액에 대하여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증여세가 과세된 때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건설자금 이자 등과 같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은 모두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는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입금 산입액이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배분된 경우로서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그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원에 해당한다면 그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배당 아니고요.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는 상여로 소득처분해요. 자,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50만 원 손익으로 계상하면은 세법상 이거 우리 수익으로 인정해요. 보험업법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만 원을 장부상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입금 산입 자본 항목 300만 원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자, 세법상 당해 수익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여기는 재평가이익을 유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만 원으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죠. 이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그 당해 수익으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 입금 산입 자본 항목 300만 원 기타로 해가지고 세법상 당해 수익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기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 당시 시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자,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한 FVOCI 금융자산을 단기말 시가 40만 원으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 10만 원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취득 시에 시가 8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취득하고 그대로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금융자산 30만 원 해서 자, 시가 80만 원으로 맞춰줍니다. 유보 처리하고요.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금융자산 차액은 그 입금으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소득 처분은 유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는 어떻게 하냐? 자, 평가 시에 이 평가를 평가 손실 10만 원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그거를 입금 불산입 기타 포괄 손익 10만 원 기타라고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입금 산입 금융자산 10만 원 유보 처리해 줍니다. 자, 평가 시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평가 손실 인식한 금액 10만 원을 자, 송금으로 다시 산입합니다. 송금으로 산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단기 손실로 처리해버리고요. 그 금액만큼
원래 손실분이 아니잖아요. 손실한 게 아니니까 그 금액만큼 다시 금융자산을 입금 산입해서 유보로 인식해주는 겁니다. 이 평가 손실을 취소하고 다시 금융자산으로 넣어주는 세무조정을 한 거예요. 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 처리한 취득세 중 단기에 100만 원이 과언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럴 땐 자, 입금불산입 토지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자, 전기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 처리한 취득세 중 단기에 100만 원이 과언납금으로 환급됐다고 합니다. 과언납금으로 환급됐어요. 그럼 여기 입금불산입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그 밖에 입금불산입 항목 나와 있죠. 여기 국세, 지방세, 과언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거 이제 입금불산입이고요. 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입금불산입에 자, 이미 과세된 소득, 그리고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그리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액 이렇게 있고요. 자, 자본거래에 대한 입금불산입액 중에는 주발초 있죠? 주식발행 초과금, 자, 단,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 이익은 입금산입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이런 거 입금불산입하고요.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입금불산입합니다. 자산 수중이익, 채무명제이익 중 2월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불산입합니다. 자,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도 입금불산입하고요. 자, 이렇게 입금불산입 항목이 있고요. 자, 보시면 회계상 취득세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금액이 환급되면서 이익으로 계산했어요. 그로 인해 회계상 자본이 세법상 자본보다 크게 됐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유보, 입금불산입, 토지 100만 원 해줘야 합니다. 자, 회사의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1천만 원에 매입하고 이거 시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고가 매입했네요. 지급 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한 경우 송금산입 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해주고요. 송금불산입 400만 원 상여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으로 고가로 매입한 차액은 송금불산입합니다. 송금불산입. 동시에 토지 가격을 높게 계상 중이므로 다시 송금산입해서 토지를 까줍니다. 여기 송금산입 400만 원 유보는 토지의 가액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내리는 작업이고요. 내렸던 400만 원을 다시 송금으로 불산입해서 이 임원한테 상여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개념 한번 볼까요? 자, 이 소득 처분 개념 한번 보시면요. 자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죠. 이 이익잉여금이 수익과 비용의 변동이죠. 즉 당기순이익의 변동으로 자본이 변동되는 겁니다. 소득 처분할 때 유보는 회계상 BS랑 세법상 BS가 다른 경우죠. 그리고 사회유출은 회계상 BS와 세법상 BS는 같은 경우예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기타도 똑같은데 이제 그 원인이 기업 내부에 있을 땐 그냥 기타로 처분하는 겁니다. 이 유보는 이 BS가 달라요, 서로. 자본이 다르다는 건 자산이나 부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법자본이 회계자본보다 크면 유보입니다. 유보. 그리고 세법자본이 회계자본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유보고요. 네, 소득처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발생한 거래를 분석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만 영향을 미치고 차기 이후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또는 법인 이외의 자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사후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귀속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찾으라는 겁니다. 즉 기타 소득 처분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유보는 차기 이후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영향을 끼치죠. 자, 사회 유출은 해당 법인 이외의 자한테 소득 영향을 줘요. 아까 봤죠, 우리 같이. 자, 그럼 거래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출자 임원인 갑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했어요. 그럼 이거 상여처분 되겠죠, 상여처분. 자, 토지를 취득했고 취득세를 지출하면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산했어요. 이거 유보처분이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대표자 상여처분입니다. 이거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근데 비용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돈은
그냥 대표자가 썼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 대표자의 소득으로 넘어가요.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처분하고 그 차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 기타 처분입니다.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른 입금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나 회사가 이를 결산서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입금 산입하여 각사소 증가시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금액은 사회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본래 유보 처리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는 이를 자본계정으로 계상해요. 결산서상 자본은 이미 적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자기 주식 소각손익은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에 해당하므로 입금 또는 송금으로 보지 않아요. 자, 다음 건설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 이자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했네요. 자, 세법상 해당 수입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합니다. 자,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 볼게요. 자산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은 일반적으로 매입 시점에 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법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 시점에 시가와 그 매입가액을 차액으로 입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자산의 저가 매입입니다. 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랑 그 외에 저가 매입하는 경우 있습니다. 첫 번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저가 매입 시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입금으로 봅니다.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입금으로 보고요. 처분할 때는 처분 시 그 차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의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취득가액 그 자체가 매입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분 시에는 또는 감가상각 시에는 그 차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액 볼게요. 자산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입금으로 보지 않죠.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보는 평가액이 있는데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이익입니다. 그리고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이익입니다. 투자회사가 아니면 유가증권 평가이익 하지 않아요. 화폐성 외화자산, 그리고 부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평가이익은 자, 입금으로 보는 평가이익들인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수령했어요. 법인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고요. 적정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간주입금 인식합니까?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만 간주입금 계산합니다. 자, 전기 사업연도에 납부하고 적정하게 송금에 산입했던 재산세 중에 과언합 환급금 30만 원을 당해 사업연도에 수령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전기에 송금에 산입했던 재산세의 환급이므로 단기 입금에 해당합니다. 단기 직원에게 상여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상여금 400만 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한도 없이 인정됩니다. 송금 불산입할 필요 없어요. 단기 사업연도 초에 이자 수령 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50만 원을 21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미 과세된 소득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따라서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50만 원 되겠네요. 자, 시가 500만 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현금 1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500만 원짜리를 현금 1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재무상태표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천만 원에 계상했다는 거죠. 정상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정상가액과 차액을 조정합니다. 자,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까지 봐주죠. 자,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500만 원에서 130%면 65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 빼기 650만 원, 350만 원이 잉여금이 되고요. 이 350만 원은
송금 산입합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나중에 토지가 처분되면 송금 불산입 유보되어 유보 추인해서 상쇄됩니다. 근데 지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만 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증여로 잡습니다. 증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했죠. 그 송금 산입한 걸 다시 불산입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차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자 350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 송금 불산입 처리합니다. 간주 기부금 규정에 따라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게 되고요. 비지정 기부금으로 다시 송금 불산입하는 겁니다. 자, 저가매입, 고가매입, 취득가액 산정하는 거 볼까요? 자, 저가매입, 고가매입 나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저가매입부터 볼게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우리는 저가매입 때 취득가액에 포함했었죠.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있는데요. 일반적인 저가 매입의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그 거래를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보는 거죠. 고가 매입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만 있는데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 시가 초과액을 우리는 취득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에는 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를 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밑에 봤던 재산세랑 취득세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취득세의 과환납금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정기사업년도에 납부하고 적정하게 송금 산입했던 재산세 중 과환납금금은 자,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했으면 인정해줍니다. 재산세 환급으로 단기 입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취득세랑 재산세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볼게요. 자, 기타 사회유출 처분인데요.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국 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이거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합니다. 건당 3만 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영수증을 수취한 접대비의 송금불산입액은 기타 사회유출 처분이고요. 사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서 입금에 산입한 이 금액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합니다. 송금 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과 비실명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상당액은 기타 사유출 처분합니다. 자, 지정기부금 그 24조 3항 1호 기부금 있죠.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액은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하나 비지정 기부금 송금 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른 사유출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에 관해서 볼게요. 사례 같이 볼게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300만 원의 상거래 어음채권에 대해서 회수불능 상태임을 확인하고 장부상 전액 대손 처리한 경우 대손은에게서 1,000원을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자, 1,000원 비만가액 있었죠. 자, 법인으로부터 건물, 명목가액 4억 원, 현재가치 3억 원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입해서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의 할인차금으로 계상했다면 인정해줍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필요 없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 매출 220만원 부가치세 포함해서요. 이 220만원이 누락되어 회계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 회사에 입금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가가치를 포함한 매출액을 입금 산입 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따로 송금 산입해줍니다. 매출액 모두를 입금 산입해줍니다. 이 200만원만 매출 입금 산입해주는 게 아니라요. 현금 매출 누락해서 200만원 하는 게 아니라 부가치세 포함한 220만원을 입금 산입을 일단 해줍니다. 상여로. 그리고 나서 부가치세 예수금 20만원에 대해서 다시 송금으로 처리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유보 처리요. 자, 대주주로부터 결손보존 목적으로 8억 원의 토지를 수중받아 수익으로 계상하고요. 이 중 6억 원을 발생연도부터 8년이 경과한 세무상 2월 결손금, 그 2월 결손금으로서 결손금 발생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의 보존에 충당했습니다. 그럴 땐 이 6억 원을 입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합니다. 자, 입금불산입되는 항목인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데 고가 매입했네요.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토지가액 7천만 원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같은 금액을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세무조정하죠. 자, 130%라고 했습니다. 정상가액을 초과하면 그럼 7천만 원이죠. 이 7천만 원은 그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금 송금불산입으로 봐서 자, 기타 사유출로 세무조정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